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판문점에서 도끼와 몽둥이로 주한미군 장교 2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북한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를 돌아보며 오늘의 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44년 전인 오늘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전방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 보니페스 대위와 토마스 바레트 중위는 북한 인민군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 휘두른 도끼와 몽둥이에 맞아서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미 두 나라의 여론은 삽시간에 들끓었고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과 긴장,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개심으로 휩싸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국무부와 함께 이 사건으로 빚어지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스티렐 주한미군 사령관은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고 공동경비구역 내에 인민군이 설치한 불법 바리케이트 등을 제거하는 폴 버니언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전투 준비 태세인 데프콘 3를 발령하고 F-111, B-52 폭격기, 미드웨이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은 우리 한국군이 끝내겠다는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미국 측에 전했습니다. 미국도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응징 의지에 감사하며 한국군이 JSA에 들어가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미군의 경비 작전을 맡기로 했습니다. 미군이 폴 버니언 작전을 수립하고 있는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하는 말로 국민을 결집시키면서 노재현 합참의장, 이세호 육군참모총장, 박희도 김포특전여단장 등에게 세부적인 작전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희도 여단장은 64인의 특전사 요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몰래 분해한 M16과 수류탄을 숨겨 판문점으로 출동했습니다. 북한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숨겨두었던 M16 총을 결합해서 북한군 초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군 초소 4개가 삽시간에 파괴돼 버렸습니다. 기세 등등하고 전광석화와 같은 분위기에 눌렸음인지 북한군은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은 북한이 대응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살 보복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던 겁니다. 그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군복과 철모, 군화까지 갖다 놓고 군 지휘부로부터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 폴 버니언 작전이 개시되는 시각에 맞춰서 괌 기지에서 출격한 미국의 F-4, F-111 전폭기 2개 대대와 B-52 폭격기 등은 휴전선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고 미국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는 한반도 해역을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전략자선들이 총 출동하는 것을 보고 김일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일성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이름으로 유엔군 사령관에게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짤막한 내용이었지만은 김일성의 완전한 굴복으로 끝이 났던 것입니다.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위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미동맹에 한반도 안보에 사활이 갈려 있다고 하지만은 안보 태세가 발생할 때에는 내 나라 안보는 내 국민이 지키겠다는 국민적 결의와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철모 쓰고 군화 신고 전장에 나가서 죽을 각오를 하는 것, 이것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야 할
막중한 임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1년 안에 비핵화할 것이라는 말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마저 잠시 미혹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말은 김정은의 뜻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탄로나자 문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할 상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문제와 우리 안보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말로는 다 옳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우리의 동의 없이 누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천진난만하고 동심 같은 생각처럼 우리는 모두 간절하게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침의 기회를 노리며 철저하게 악랄하게 재침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60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고 해마다 6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20여 가지의 화학무기를 최대 5,000톤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가 아무리 전쟁을 걸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만 받아주지 않는다면 평화가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각 손들고 항복하는 방법뿐입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노라고 굴종서약을 하는 겁니다. 달라는 거 다 주고 하라는 짓 다 하겠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따질 것 없이 그저 목숨만 살려달라고 모든 걸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그것도 평화입니까? 그것도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능력 발휘도 개인적, 인간적인 성취감도 느끼지 못하며 줄 서서 배금이나 타먹는 게 사는 겁니까? 눈치나 보며 갖은 질곡과 협박과 천대 속에서 짐승만도 못하게 연명하는 것도 평화입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은 나이 30살도 안 된 북한의 김여정이라는 여자아이가 우리 국민 혈세 수백억을 들여 지은 남북회담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려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참았습니까? 대통령이 자식 같은 놈, 김정은에게서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다느니 하는 소리를 듣고 국민들은 얼마나 분에 떨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어준 금강산 관광시설을 다 헐어버리고 모욕을 주는 데에도 통일부는 수해 복구비를 대주겠다, 물물교환 사업을 하자 하고 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평화의 모습입니까? 우리 국민은 그런 평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자손들에게 그런 노예의 평화, 비굴하고 비참한 평화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